자, 오늘은요, 이제 뭐 할 거냐면, 상태 변화와 열 에너지에 대해서 할 거예요. 우리가 저번에 보일의 법칙, 샤넬의 법칙 했었죠. 그죠? 보일의 법칙에서는 요거만 잘 기억해 두시면 된다 그랬어요. 압력이 2배가 되면 부피는 2분의 1 되고, 압력이 3배가 되면 부피는 3분의 1 되고, 그죠? 다음, 샤넬의 법칙에서는 뭘 잘 기억해 두셔야 된다 그랬어요. 온도가 1도 증가할 때마다 기체의 부피는 기체의 종류에 관계없이, 그죠? 자, 관계없이 0도일 때 부피에 273분의 1씩 증가하더라. 그래서 문제에서 뭐 몇 도일 때 부피 구해라 그러면 어떻게 구한다 그랬어요? 0도일 때 부피 더하기 0도일 때 부피 곱하기 273분의 문제에 나온 온도, 이렇게 하시면 된다 그랬죠? 자, 그래서 오늘은요, 이제 뭐 할 거냐면 상태 변화와 열 에너지에 대해서 할 겁니다. 그래서 우선 첫 번째, 열 에너지. 자, 열 에너지 뭔진 다 알아요. 뜨거운 거. 그죠? 자, 근데 이제 이 열 에너지라는 건 뭐냐면 물질의 온도를 변화시키는 에너지죠. 요걸 열 에너지라고 불러요. 자, 그래서 우선 첫 번째 이 열 에너지와 온도 봅시다. 자, 그래서 우선요, 첫 번째 온도. 자, 사실 온도도 뭔지는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죠? 100도, 200도, 300도? 뭐 이런 거. 자, 그래서 뭐냐면, 물질의 차갑고 뜨거운 정도를 나타낸 양이죠. 자, 요걸 온도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요걸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뭐냐면 열 에너지와 온도의 관계. 자, 우리가요, 물이 있다 쳐봅시다. 물을 가열해요. 물을 가열한다라는 건 물에다가 열을 주는 거죠. 즉, 물은 열을 받아들이게 돼요. 흡수하게 돼요. 그럼 물의 온도가 어떻게 돼요? 올라가죠. 그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어떤 물질을 가열하면, 다른 말로 이 물질이 열을 흡수하게 되면 이 물질의 온도는 어떻게 돼요? 높아지죠. 그죠? 다음 두 번째, 어떤 물질을 냉각시키면, 즉 다른 말로 이 물질이 열을 방출하면 그러면 온도가 어떻게 돼요? 낮아지죠. 자, 요거 잘 기억해 두셔요. 다음 두 번째, 이 열 에너지의 이동에 대해서 봅시다. 자, 열 에너지는요, 그럼 어떻게 이동하느냐? 자, 생각해 보세요. 선생님이 100원밖에 없어요. 근데 선생님 친구가 야, 10,000원만 꿔줘. 그러면 못 주죠. 근데 선생님이 뭐 로또 1등이 당첨이 돼서 뭐 한 10억이 있어요. 근데 친구가 야, 10,000원만 꿔줘. 그러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야, 주죠. 그죠? 즉 내가 많아야 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없는데 줄 수는 없죠. 그래서 열 에너지도 똑같아요. 많이 갖고 있는 애가 조금 갖고 있는 애한테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온도가 높은 애한테서 온도가 낮은 애 쪽으로 이동해 갑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이 열 에너지와 분자 운동의 관계를 보시면요. 자, 열 에너지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분자 운동이 어떻게 바뀌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열시키거나 아니면 반대로 냉각시키거나
냉각시키면, 즉 가열한다라는 건요, 물질이 열을 흡수한다라는 거고, 냉각시킨다라는 건 물질이 열을 방출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우선은 가지고 있는 열 에너지가 가열하면 열을 주는 거니까 열 에너지가 어떻게 돼요? 증가해요. 자, 에너지가 증가하니까 분자가 운동하는 정도도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빨라져요. 자, 분자가 빨리빨리 움직이니까 분자랑 분자 사이 거리도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멀어지죠. 자, 분자와 분자 사이 거리가 멀어지니까 부피도 어떻게 돼요? 커져요. 대신에 분자와 분자 사이 거리가 멀어지니까 분자끼리 잡아당기는 힘, 즉 분자 사이 인력은 어떻게 돼요? 약해져요. 그죠? 자, 그럼 이제 반대로 냉각시키면, 즉 열을 뿜어내면요, 가지고 있는 열 에너지의 양이 어떻게 돼요? 줄어요. 가지고 있는 열 에너지의 양이 줄어드니까 에너지가 없어지니까 분자가 운동하는 정도도 느려지겠죠. 분자가 운동하는 게 느려지니까 분자와 분자 사이 거리도 어떻게 돼요? 가까워져요. 분자와 분자 사이 거리가 가까워지니까 부피도 어떻게 돼요? 줄어요. 대신에 분자 사이 거리가 가까워지니까 분자끼리 잡아 당기는 힘은 세지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요 열 에너지와 상태 변화 봅시다. 자, 열 에너지에 따라서 어떤 상태 변화가 일어나느냐라는 거예요. 우선 첫 번째, 가열해주면, 즉 물질이 열을 흡수하면 어떤 상태 변화가 일어나느냐? 자, 얼음을 가열하면 뭐가 돼요? 녹아서 물이 되죠? 물을 가열하면 어떻게 돼요? 끓어서 기체, 수증기가 돼요. 그래서 어떤 상태 변화가 일어나느냐? 고체가 액체가 되는 융해, 액체가 기체가 되는 기화, 그 다음에 또 고체가 바로 기체가 되는 승화도 일어나요. 그러면 자, 예를 들어서 이 그림을 한번 봐보세요. 자, 물질이 이렇게 있어요. 가열한다라는 건 이 물질이 열을 뭐 한다라는 거예요? 흡수한다라는 거예요. 즉 융해나 기화나 아니면 승화가 일어나면 물질이 열을 흡수해가요. 그럼 이 주변에서 열을 흡수해가니까 이 주변의 온도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열을 뺏기니까 낮아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융해나 기화, 승화가 일어나게 되면 어떤 특징이 있느냐? 주변 온도는 낮아져요. 그래서 얼음을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얼음이 녹을 때까지 기다리면 손바닥이 어떻게 돼요? 차가워지죠. 왜? 얼음이 녹으면서 열을 뭐 하니까? 흡수하니까. 그죠? 그 다음에 또 다른 예로 음료수에다가 얼음 넣어놓으면 어때요? 음료수가 시원해져요. 왜? 얼음이 녹으면서 열을 어떻게 하니까? 흡수해 가니까. 아니면요, 우리가 열이 많이 오르는, 그러니까 뭐 체온이 급격히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물로 막 이렇게 닦아주죠. 그러면 몸에 묻은 물이 뭐 하면서? 기화하면서, 즉 기체가 돼서 날아가면서 열을 흡수해 가니까 체온이 어떻게 돼요?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냉각. 자, 냉각시킨다라는 건요, 물질이 열을 뿜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애를 냉각시킨다라는 건 걔한테서 열을 뺏어오는 거예요. 그럼 걔 입장에서는 열을 내보내는 거죠. 그래서 이 냉각에 의한 상태 변화를 보시면, 자, 기체였던 수증기를 식히면 뭐가 돼요? 액체인 물방울이 되죠. 이 액체인 물방울을 계속 식히면 뭐가 돼요? 얼어요. 고체가 돼요. 그래서 어떤 상태 변화가 일어나느냐? 액체가 고체가 되는 응고, 그 다음 기체가 액체가 되는 액화, 그 다음 또 하나 승화는 승화인데 기체가 고체가 되는 승화가 일어나죠. 자, 그러면 얘네들은 응고가 일어나면서 아니면 액화가 일어나면서 아니면 기체가 고체가 되는 승화가 일어나면서 열을 방출하니까 뿜어내니까 이때는 주변의 온도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높아지죠. 그래서요, 에스키모인들이라고 알죠? 이누이트족. 그 사람들이 이제 얼음집을 짓고 살아요. 그게 바로 뭐예요? 이글루죠. 근데 너무 추워지면 이 사람들은 뭐 하냐면요, 이글루 바닥에다 물 뿌려요. 물 뿌리면 시원해지는데 아니죠. 매우 추우니까 뿌린 물이 어떻게 돼요? 얼어요. 그러면 응고가 일어나면서 열을 뿜어내기 때문에 이글루 안의 온도는 좀 상승하게 됩니다. 다음 또 다른 예로 뭐가 있냐면요, 제주도 지방에서 감귤 농장에서요, 기온이 영하로 뚝 떨어져 버리면 귤이 얼어요. 그럼 얼었다가 녹은 귤은요, 흐물흐물해갖고 상품 가치가 없어요. 버려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귤라면에다 물을 뿌려요. 그럼 더 차가워지. 예, 그게 아니라 어떻게 되냐면 물을 뿌리면 이 물이 얼어요. 얼면서 열을 뿜어냅니다. 그래서 귤은 얼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이렇게 상태가 변할 때 흡수하거나 방출하는 열은요, 이름을 뭐라고 부르느냐? 별거 없어요. 어떻게 하시면 되느냐? 그냥 상태 변화 이름에다가 열자만 붙여주시면 돼요. 뭔 소리냐면, 응고가 일어날 때 방출하는 열, 그러면 응고열. 기화가 일어날 때 흡수하는 열, 그러면 기화열. 이렇게 상태 변화 이름에다가 열자만 붙이시면 돼요. 별거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상태가 변하면서 열 에너지를 흡수하거나 방출하거나 하는 걸 우리 생활에 이용하는 예 중에 가장 대표적인 예가 누구냐면 냉장고예요. 자, 이 냉장고 안에는요, 냉매라는 물질이 들어있어요. 냉매라는 건 이름 그대로 냉각시켜주는 물질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냉매가 상태가 변하면서 냉장고 내부를 온도를 낮게 유지시켜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선 첫 번째 이 냉장고의 구조를 보시게 되면요, 우리는 냉장고 그러면 우리가 보이는 요 앞부분만 떠올려요. 그죠? 그래서 여기 홈바 하나 이렇게 딱 달려있고 똑딱하면 이제 물 꺼내 먹고 하는 거. 자, 근데 사실은요, 이 뒤에 뭐가 붙어 있냐면 요런 식의 구조가 붙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파이프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파이프를 냉매, 즉 냉각시켜주는 물질이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상태 변화가 일어나면서 이제 냉각시켜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의 이름을 보시면 얘는 펌프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왜
그냥 생활할 땐 잘 모르는데 밤에 잘 때 갑자기 냉장고가 가만히 있다가 우웅 이럴 때가 있을 거예요. 그건 뭐냐면 이 펌프가 돌아가는 소리예요. 그 다음 여기를 이제 뭐라고 부르냐면 증발기. 그다음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냉장고 저 뒤편에 붙어있는 이 녀석을 뭐라고 부르냐면요, 응축기라고 불러요. 응축기. 그래서 여기를 이제 냉매가 지나다니면서 냉장고 내부를 식혀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냉장고의 원리가 뭐냐면 이 냉매, 즉 냉각시켜주는 물질의 상태 변화에 따른 열의 출입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냉매가 상태 변화하면서 열이 들락날락 하는 걸 이용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선 첫 번째, 증발기에서는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증발기에서는요 액체였던 냉매가 기체로 상태가 변해요. 즉 기화가 일어나면서 열을 흡수해 갑니다. 그래서 냉매가 기화하면서 열을 흡수하니까 냉장고 내부 온도가 어떨 것 같아요? 낮아지겠죠. 그래서 냉장고 내부가 시원하게 유지되는 거예요. 근데 계속 열을 흡수해 가면요 어떻게 돼요? 온도가 계속 올라가게 돼요. 그러니까 냉장고 자체 온도가 올라가게 돼요. 잘못하면 이제 냉장고가 못 버티고 터지거나 뭐 하겠죠. 그래서 이 흡수한 열을 이제 어떻게 하냐면 뿜어내요. 그 뿜어내는 데가 바로 어디냐면 응축기예요. 자, 이 응축기에서는요 어떤 상태 변화가 일어나냐면, 이제 증발기에서 기체로 변한 냉매가 다시 응축기를 지나면서 액체가 돼요. 즉 액화가 일어나면서 열을 방출합니다. 그러니까 빠르게 써드리면, 냉장고 내부에서 흡수한 열을 방출하더라. 자, 그래서 냉장고 내부가 시원해지는 거예요. 이거랑 비슷한 예가 누구냐면요, 에어컨이에요. 에어컨. 자, 에어컨에서도 찬바람 나오죠. 아우 시원해요. 자, 근데요 이제 여러분들이 여름에 길거리 가다가 아마 요런 적 한 번씩 있을 거예요. 선풍기 같이 뭔가 바람이 막 돌아와서 바람이 나오는데 그 앞에 지나가면 오 뜨거운 바람이 나와요. 그건 뭐예요? 요렇게 생겨서 요래 갖고 뭐 여기 뭐 LG 뭐 삼성 뭐 아니면 뭐 캐리어 막 써 있잖아요. 근데 요 앞에 지나가면 오 뜨거워요. 왜냐면 이게 뭐냐면 실외기라는 거예요. 즉 에어컨도 냉장고랑 똑같아요, 원리는. 그러니까 에어컨은요 실내 우리 집 안에서 흡수한 열을 이 실외기라는 데서 집 바깥으로 뿜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집 안의 온도가 낮아지는 거죠. 자, 다음 이 상태 변화할 때 열이 출입하는 거 이용한 거 또 다른 게 뭐냐면 스팀 난방이에요. 요건 그냥 깔끔하게 저기다 쓸게요.
스팀 난방의 구조와 원리. 근데 여러분들이 스팀 난방이라는 걸 들어보신 적이 있을려나 모르겠는데 뭐냐면요. 자, 스팀 난방의 구조를 보시면요. 집이 이렇게 있으면 선생님은 좀 다르게 그릴 거예요. 학교 책하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주변에 갖고 있는 책하고 조금 다르게 그릴 거예요. 어떻게 되냐면 여기 이제 아이고 그냥 학교 책처럼 그리는 게 더 편할 수 있겠네요. 우선 방열기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걸 보신 적이 있어야 이게 이해가 가는데 병원이나 아니면 공공장소에 있는 화장실에 보시면 요런 거 보신 적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뭐 불이 나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무슨 여기서 뭘 때우는 것도 아닌데 뜨끈뜨끈 열이 나와요. 그래서 얘는 어떤 거냐면 자, 그래서 이 녀석의 이름이 뭐냐면요. 방열기예요. 다음 얘가 바로 보일러고요. 이 안에 이제 물이 들어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스팀 난방의 원리가 뭐냐면 이게 진짜로 어떻게 생겨먹었는지 꼭 궁금하시다면요. 검색창에다가 라디에이터라고 쳐보세요. 그러면 난방기구 중에 라디에이터가 나와요. 이거 어디서 본 적이 있을 거예요. 한 번씩은 다. 자, 그래서 스팀 난방의 원리는 뭐냐면 우선 이 보일러에서 끓인 물의 상태 변화예요. 즉 물의 상태 변화에 의한 열의 출입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이 상태 변화하면서 열이 들락날락 하는 걸 이용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선 첫 번째 보일러에서는요. 자, 보일러가 뭔지는 다 아시죠? 물을 끓이는 기구예요. 그래서 이 보일러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액체였던 물이 보일러가 끓여주니까 기체가 되면서, 즉 수증기가 되면서 어떻게 되느냐? 기화가 일어나면서 열을 흡수해가요. 보일러한테서 열을 흡수해가요. 그러면 얘가 방열기를 지나면서, 즉 보일러에 의해서 끓어오른 수증기, 즉 기체인 수증기가 방열기를 지나면서 다시 어떻게 되느냐? 액체가 돼요. 그러니까 액화가 일어나면서 열을 방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냐? 실내 온도가 높아지는 거죠. 따뜻해지는 거예요. 즉 보일러에서 물이 끓어오르면서 기체가 되면서 열을 흡수한 걸 방열기를 지나면서 다시 뿜어내줘요.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실내 온도를 따뜻하게 유지시켜주는 거죠. 자, 그래서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자, 오늘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두셔야 될 건 뭐냐면, 우선 열 에너지의 이동 방향. 열 에너지는 항상 고온에서 저온으로 이동하더라. 다음 열을 흡수하면 온도 증가하고, 열을 방출하면 온도 낮아지고, 그죠? 자, 다음 가열에 의한 상태 변화 세 가지 뭐 있다 그랬어요. 융해, 기화, 고체가 기체가 되는 승화. 다음 냉각에 의한 상태 변화 뭐 있다 그랬어요. 응고, 액화, 기체가 고체가 되는 승화. 그래서 가열에 의한 상태 변화가 일어나면 주변 온도가 어떻게 되고 낮아지고, 그다음 냉각에 의한 상태 변화가 일어나면 주변 온도가 어떻게 되고 높아지고, 요거 꼭
기억해 두셔요. 그리고 이제 냉장고나 이 스팀 난방은요, 그걸 이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꼭 외워두실 건, 융해나 기와 승화가 일어나면 주변 온도 낮아지고, 그 다음에 음고나 액화, 승화가 일어나면 주변 온도 높아지고, 요거 꼭 기억해 두셔요.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상태 변화와 온도 할게요. 수업 듣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